2023년 3월 29일 서울 강남구에서 남성 2명이 여성 1명 40대 중반 여성 최모 씨를 납치 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다. 또 다른 피해자 이 경우는 직접 납치에 가담하지 않았고 납치 및 살해 교사에 가담하고 범죄 도구를 제공하였다. 이 경우는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황대한과 대학 동창이다. 황대한은 대전 지역 조폭 출신으로 이 경우와 대학 동창, 과거 배달업체 지점장이었고 연지호는 황대한과 과거 배달업체 동업자이다. 이모 씨는 99년생으로 무직이지만 강도저의 예비범 혐의를 받는 인물로 현재 구속 상태이다. 2023년 3월 29일 오후 11시 48분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의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피의자 황대한과 연지호가 피해자 최모 씨를 폭행한 뒤에 현대벨로스터 차량에 태워 납치했다. 마침 근처에서 이 광경을 본 목격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다음날 가족들도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고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았다며 실종 신고하였다. 수사에 나선 서울수서경찰서는 3월 30일 오전 대전광역시에서 범행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용의자들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으며 차 안에서 혈흔과 피가 묻은 곡괭이와 삽, 케이블 타이와 테이프 등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경기도 성남시로 이동한 것을 파악하고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나서 31일 오전 10시 45분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역 역사에서 용의자 연지호를 체포한 뒤 오후 1시 15분경 수정구의 모텔에서 황대한을 체포했으며 이들에게서 공범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오후 5시 4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 경우를 붙잡았다. 용의자들은 최모 씨를 살해한 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안매장했다고 자백하였으며 경찰은 대청댐에서 소색 작업을 벌여 A씨의 시신을 발견하며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찰에 따르면 연지호는 무직, 황대한은 주류회사 직원, 이 경우는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연지호와 황대한은 과거 배달대행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고 황대한과 이 경우는 대학 동창으로 파악됐다. 4월 1일 이 사건이 최모 씨의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직원 이 경우가 주도한 청부살인이었음이 드러났다.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와 유일하게 면식이 있던 이 경우가 피해자 최모 씨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황대한에게 제안했고 황대한이 이를 연지호에게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대가로 범행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 경우가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범행은 황대한과 연지호가 결행했으며 범인 3명은 추적을 피하고자 대포폰과 현금만 사용했고 옷도 갈아입으며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탔다고 한다. 살해 당일까지 3개월여간 미행하였으며 살해 당일에도 5시간 동안 미행을 한 뒤 납치 후 6시간 만에 살해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은 공범이 청부살인을 사주한 공범이 4에서 5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추가 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체포된 공모자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이미 체포된 연지호, 황대한, 이 경우가 중간 공모자로 판단된다고. 정확한 추가 혐의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 수 없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들로 추측되고 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추가 공범 20대 B씨를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20대 피해자 B씨는 피해자인 연지호와 황대한이 렌터카 업체 및 배달 대행 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며 B씨가 황대한으로부터 피해자 코인을 뺏은 뒤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미행한 뒤 중단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범행에 가담하는 걸 거부해 실제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사전에 이 경우 일행의 범행 계획을 알고 있었다면 강도살인 예비나 방조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결국 4월 4일 경찰은 살인 예비 혐의 대신 강도 예비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범인 중 주범으로 지목된 이 경우는 2020년 피해자 최모 씨와 가족이 운영하던 업체가 발행한 암호화폐에 8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은 사건 이전부터 수감 중이란 점에서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주변인들 또한 인터뷰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업체가 발행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았다며 그로 인해 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빼더라도 원한 관계가 많았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4월 3일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피의자 황대한은 4월 1일까지 피해자 최모 씨가 저항이 심해 기절시키려고 목을 졸랐는데 사망해 있었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었지만 최근 경찰 조사에서 공범 이 경우가 죽여야 한다. 연장도 미리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범 연지호도 검거 직후부터 2에서 3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해왔다고 인정했다. 계획 범행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범행 일당의 차에서는 피 묻은 고무 망치와 주사기가 발견되었고 피해자 최모 씨의 부검 결과 수면제 성분의 약물이 발견되었다. 직접적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추정되지만 납치 뒤 여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물이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성형외과는 주범 이 경우의 아내가 간호사로 일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약 4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경찰은 수면제 의혹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최모 씨가 연루된 코인이 모 거래소에 상장된 퓨리에버라고 밝혀졌다. 이에 피코인 관계자는 영업행위는 컨설팅 계약을 맺은 자문사가 진행한 것이고 피해자인 최모 씨 역시 코인을 지급한 것 외에 계약 관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퓨리에버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 최모 씨는 운영진은 아니고 피의자들에게 투자를 하라고 꼬드긴 일종의 다단계 영업행위를 한 것? 만약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최모 씨가 운영진이나 운영진 가족이라고 보도한 것은 오보다. 피해자 고인이 된 최모 씨는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하여 30억 원가량 손해를 보고 회사를 고소했다고 한다.
사회통념상 생각해보면 자기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해서 손해를 보고 고소하진 않는다. 따라서 최모 씨는 운영진도 운영진 가족도 아니다. 다만 일종의 영업 및 투자 권유를 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퓨리에 버는 코인원에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줘서 상장시켰으며 시세를 펌핑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최모 씨를 직접 납치한 황대한과 연재호는 피해자 최모 씨를 납치하며 코인 지갑의 비밀번호 등을 알아냈다. 그리고는 경기도 용인 인근에서 이경우에게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넘겨 피해자의 코인 지갑 잔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이 대범하게 범죄를 저지른 건 피해자 최모 씨가 수십억 원대의 코인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정작 피해자의 코인 지갑은 피코인 88만 개, 즉 납치 당일 가치론 700만 원대 수준의 코인만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황대한은 경찰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듣고 내가 받기로 한 돈이 원래부터 없었다니 허무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첫 번째 고소당했지만 1차 무혐의가 나온 코인업체 대표 A씨, 두 번째 1차 고소 후 코인업체 대표를 다시 고소한 최모 씨, 세 번째 코인업체에서 홍보, 마케팅 업무를 하던 유모 씨 및 유 씨의 아내부부, 네 번째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2명을 섭외하여 살해를 지시한 이경우, 다섯 번째 실제 범행을 한 사람 연지호 황대한, 여섯 번째 범행을 같이 공모하며 미행하다 중간 이탈한 B씨 20대. 여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원한 관계는 더더욱 꼬여있어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정황상 코인의 탈을 쓴 다단계 사업이 실패하여 연쇄적인 여파로 이어지고 이런 참극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